공감적 읽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공감적 읽기, 체독, 그냥 얘기하면 몸으로 읽는 거잖아, 그지? 체독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감적 읽기는 그냥 눈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해서 몸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체독은 글의 표면적 의미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근본적 의미를 깨달아 몸으로 느끼며 읽는 행위를 체독이라고 한다. 이때 근본적 의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필자가 그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취지, 의도, 심정, 바람, 글의 의의 등으로 아우르는 것으로, 다 이렇게 집합처럼 모으는 것으로 글의 표면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독서를 말한다. 그럼 체독해야 되겠지, 우리가.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야. 곱씹어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선비 혹은 수도사들의 읽기가 바로 체독의 전형이다. 공감적 읽기는 체독이 지향하는 본질적 의미 중에서 사람의 마음에 더 주목한다. 사람의 마음에 더 주목한대. 뭐 당연하죠. 위에서 뭐라 했냐면 이랬잖아. 심정이나 바람 같은 것들, 취지, 의도,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는 읽기로서 필자 혹은 인물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같이 느끼고 반응하는 읽기로 볼 수 있다. 대면 소통보다는 상대적으로 소통의 제약이 있는 가상 공간의 소통 비중이 커지는 근래 상황에서 공감적 읽기라는 건 아주 너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공감적 읽기를 위해서 먼저 텍스트에 서술된 그대로의 뜻을 1차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건 사실적 읽기고요. 텍스트에 직접 서술되어 있지 않은 필자의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여 이해하는 추론적 읽기가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적 읽기 하려면 이렇게 사실적 읽기하고 추론적 읽기가 다 같이 돼야 되겠지. 공감적 읽기는 복잡하고 총체적인 현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크게 이해하기하고 감흥하기, 여기서 감흥하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체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이해하기는 필자 혹은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어떤 심정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런 걸 파악하는 거고, 감흥한다는 얘기는 그의 마음에 따라가서 같이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다. 공감적 읽기는 비판적 읽기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럼 하나 더 들어갔네. 비판적 읽기도 여기에 들어가야죠. 비판적 읽기는 공감적 읽기와 같이 텍스트의 내용 파악을 넘어서가 중요해. 그에 대한 독자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고,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읽기로 텍스트 내용 혹은 필자의 마음과 거리를 두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태도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반면에 공감적 읽기는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다가가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판적 읽기를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위에 거랑 좀 다르다는 거야. 사실적 읽기하고 추론적 읽기는 공감적 읽기에 정확히 해당되는데, 비판적 읽기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읽는 건데, 문제는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수용한다. 자, 거부하는 태도 가지고 있지만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수용한다는 게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야. 그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얘기야. 비판적으로. 비판적 태도가 강하면 그만큼 공감적 태도의 읽기는 약화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약하면 공감을 많이 하겠지요. 공감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때, 예를 들어 공감적 태도하고 비판적 태도가 균형을 이루거나, 자,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은 비판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감적 읽기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거 잘못됐는데 태도를 바꾸어서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는 것 같이, 이렇게 두 가지는 줄타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줄타기에 시차를 두고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책은 공감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공감적 읽기에 적합한 텍스트로 우선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 문학작품, 시 대부분은 시적 화자의 정서가 주된 재료고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의 상황, 즉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정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소설 같은 문학작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사건, 그와 결부된 우리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야. 삶의 진실을 담고 있다. 소설은 이율배반적이죠. 허구성도 있고 개연성도 있고 진실성도 있어. 각각 다른 해석이야.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야. 소설은 원래 실제 얘기가 아니니까 허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제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니까 개연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저 소설 속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삶의 진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소설을 읽어야 되겠지. 저 사람, 등장인물, 주인공의 삶이 결코 우리하고 무관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안에서, 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간접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성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시나 소설이 아니더라도 필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진정성, 공감력 읽기가 적합하겠지. 예를 들면 수필, 기행문. 근데 그 예를 들면 정주영의 백록담, 그거 딱 시 읽으면서 야, 정말 자연과 하나 되는 화자의 마음, 즉 정주영 작가의 마음이 느껴져. 그럼 우리는 정말 그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자연과 하나 되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공감적 읽기가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일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교술문학이라고 하잖아. 경험을 통한 거 있잖아. 교술문학도 역시, 그 다음에 블로그의 글도 마찬가지고요. 장르 유형의 종류뿐만 아니라 사실은 장르 유형의 종류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있잖아. 필자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건 전부 공감적 읽기 대상이 될 수 있다. 텍스트에서 다루는 화제 주제도 공감적 읽기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자, 뭐라고? 화제나 주제, 이것도 공감적 읽기의 중요한 요인이래. 독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독자에게 친밀한 화제나 주제의 텍스트라면 공감하며 읽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지금 공감적 읽기를 얘기했다. 이게 지금 이건 있잖아. 우리가 2학년 때 배우는 독서 과목 있지? 독서 과목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공감적 읽기, 추론적 읽기 이런 게 나오거든.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 공감적 읽기의 내용을 이해한 거다. 적합하지 않은 거. 1번. 채독의 한 양상이 공감적 읽기는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게 되면 공감하게 되는 거지. 2번. 시소설 같은 문학작품은 공감적 읽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지. 3번.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감적 읽기를 먼저 해야 된다. 아니죠. 이건 별개의 읽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이유는 없어. 각각 그 읽기에 맞춰서 읽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공감적 읽기의 내용이라고 읽으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해야 되겠지. 가상 공간에서 비중이 켜진 현대사회 공감적 읽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직접 대면이 아니니까 타인 혹은 독자와 작가 사이에 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공감하며 읽는 게 더더욱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야. 대면이 아니니까.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 주제 맨 마지막 줄에 나오죠. 독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면 공감적 읽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장르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2번으로 볼까?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거야. 윗글 바탕으로 A부터 E까지의 분석한 내용. 자, 겨울방학에 읽은 책. 배낭 하나만 메고 세계를 여행한 필자가 자신의 경험과 느낀 바를 바탕으로 기록했다고. 아까 얘기했던 교술 장르에 해당되는 기행문이 되겠지, 그지? 자, 교술 장르의 기행문이다. 그럼 여기 지금 틀린 걸 찾는 거잖아. A 밑으로 와봐. 책을 쓴 필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므로 그 마음에 주목하면 공감적 읽기 가능하죠. 2번 B 봐봐. 여행 중 버스에서 자신의 여행 기록을
담은 노트를 도둑맞아 너무 놀라서 울고 말았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필자가 크게 상심했을 걸. 이게 공감이라고. 공감. 이해됐지? 필자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해당된다. 맞았고요. 3번 C 읽어볼까? 오랫동안 썼던 일기장을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던 슬픈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는 건 지금 작가, 필자가 겪을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감흥하기, 공감하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D.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이 책을 읽게 되었어. 경험 같은 경우 전달한 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적 과정, 이거 시차를 두고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거겠지, 그지? 자, 시차를 두고 공감했던 걸 비판적 읽기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것도 나와 있는 내용. 5번. 2 봐봐. 여행 기록을 담은 노트가 없어진 것은 필자의 부주의한, 이거 비판적 읽기지, 그지? 자, 그러면 사건 발생의 원인에 주목하여 필자의 마음과 거리를 두고 의심하는 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거리를 두고 약화가 아니라 비판적인 내용이 강화됐지. 정답은 5번이 틀렸네. 그래서 이 지금 공감적 읽기, 독서의 태도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비문학 독서였다.